클레오파트라. 이 이름만 들어도 나일강, 피라미드, 황금빛 이집트가 떠오르시죠? 그런데 만약 그녀가 이집트인이 아니었다면 믿으시겠어요? 네, 맞아요. 우리가 아는 이집트의 마지막 파라오 클레오파트라 7세는 사실 그리스 혈통의 여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는 그녀의 이미지는 어쩌면 로마가 만들어낸 거대한 신기루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알렉산더 대왕은 모두 아시죠? 그가 세상을 떠난 뒤 그의 부하였던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집트를 차지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가 시작됩니다. 클레오파트라는 바로 이 왕조의 마지막 통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녀의 피에는 마케도니아, 그리스인의 유전자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당시 수도였던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 도시라기보다 마치 고대의 뉴욕처럼 다양한 문화가 뒤섞인 국제적인 항구 도시였습니다. 수많은 그리스인과 유대인이 함께 살았죠. 재미있는 사실은 300년 가까이 이어진 이 왕조에서 이집트 현지 언어를 배운 통치자는 클레오파트라가 유일했다는 점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녀가 단순한 혈통의 계승자가 아니라 이집트 민심을 얻어 자신의 권력을 다지려 했던 뛰어난 전략가였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녀에게 언어는 단순한 소통 도구가 아니라 민심을 얻는 열쇠였던 셈입니다. 클레오파트라를 이야기할 때 보통 그녀의 미모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그녀의 진짜 무기는 뇌였습니다. 역사학자 플루타르코스에 따르면 그녀는 무려 9개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했다고 해요. 모국어인 그리스어는 물론이고 앞서 말한 이집트어, 에티오피아어, 히브리어, 아랍어 등등 통역이 거의 필요 없을 정도였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오늘날 국제정상회담에서 한 나라의 정상이 통역 없이 상대방의 언어로 농담을 던지며 직접 협상한다면 어떨까요? 그 자체로 엄청난 외교적 무기가 되겠죠?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로마의 최고 권력자들과 대화할 때 단순히 아름다운 여왕이 아니라 해박한 지식과 논리로 무장한 대등한 협상 파트너였던 겁니다. 그녀의 혀는 100만 대군보다 강한 무기였고 그녀의 지성은 이집트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성벽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가장 빠른 길이 언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죠. 클레오파트라와 로마, 이 둘의 관계는 율리어스 카이사르, 줄리어스 시저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의 입김 아래 간신히 독립을 유지하는 바람 앞의 촛불 같은 신세였어요. 클레오파트라는 남동생과의 왕위 다툼에서 밀려나 쫓겨난 상황이었죠. 이때 그녀는 인생을 건 도박을 합니다. 바로 로마의 실질적인 지배자, 카이사르에게 자신을 베팅한 것이죠. 그 유명한 일화, 카펫에 몸을 말아 카이사르에게 선물처럼 배달된 이야기는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는 당신의 적들이 상상도 못할 방식으로 당신에게 접근할 수 있는 배짱과 창의력을 가졌다는 정치적 메시지였습니다. 그녀는 카이사르와의 동맹이 곧 이집트의 생존이고 자신의 복권임을 정확히 꿰뚫어 본 겁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로맨스가 아니라 쇠락해가는 왕국과 떠오르는 제국이 맺은 가장 극적인 생존 동맹이었습니다. 카이사르와 클레오파트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프톨레마이오스 카이사르, 흔히 카이사리온, 즉 작은 카이사르라고 불렸죠. 이 아이의 탄생은 고대 세계에 떨어진 핵폭탄과도 같았어요. 왜냐고요? 카이사르에게 합법적인 아들이 없었거든요. 카이사리온은 이집트 파라오의 후계자이자 동시에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카이사르의 유일한 친아들이었던 겁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이 아이를 통해 이집트의 미래를 보았습니다. 단순히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로마와 이집트가 결합된 새로운 대제국을 꿈꿨을지도 모르죠. 그녀는 카이사리온을 데리고 로마를 방문해 위세를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로마 공화정을 지키려던 원로원 의원들에게 카이사리온의 존재는 그야말로 공포 그 자체였을 겁니다. 왕을 극도로 혐오했던 로마에 이집트 여왕의 피가 섞인 왕자가 나타났으니까요. 이 아이는 사랑의 결실인 동시에 카이사르 암살의 명분을 제공한 비극의 씨앗이기도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암살당하고 나서 로마는 그야말로 대혼란에 빠집니다. 이때 클레오파트라 앞에 새로운 파트너가 등장하는데요. 바로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자 로마 동방의 실세, 마르쿠스 안토니우스였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 직감했어요. 이집트를 지키려면 이번에도 로마 권력절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 뜨거운 사랑에 빠져버리고 맙니다. 사건은 여기서 터집니다.
안토니우스가 사랑에 너무 눈이 먼 나머지 로마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사고를 쳐버린 건데요. 로마가 피 흘려 정복한 동방 땅들을 클레오파트라와 그녀의 아이들에게 선불이라며 뚝 떼어준 겁니다. 로마 입장에선 자다가 날벼락 맞은 격이죠. 이건 명백한 배신이다 라는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때 안토니우스의 라이벌이자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이 기회를 놓칠 리 없었죠. 그는 여론전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안토니우스 저 친구 지금 동방의 마녀한테 홀려서 로마를 통째로 팔아넘기고 있습니다. 라며 로마 시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건드린 거죠. 결국 로마는 안토니우스가 아닌 클레오파트라를 정조준하며 공식적으로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는 클레오파트라의 이미지에 균열을 내볼 시간입니다. 영화나 그림 속 그녀는 세기의 미녀로 묘사되죠. 하지만 이게 사실일까요? 놀랍게도 당시 기록 어디에도 그녀가 절세 미녀였다는 직접적인 묘사는 거의 없습니다. 역사학자 플루타르코스는 그녀의 아름다움 자체는 비할 데 없거나 보는 이를 놀랄 정도는 아니었다고 기록했어요. 그럼 진실은 뭘까요? 가장 객관적인 증거는 그녀가 직접 발행한 동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전에 새겨진 그녀의 옆모습을 보면 메부리코의 턱이 길고 돌출된 우리가 생각하는 미인상과는 거리가 먼 강인한 인상입니다. 그렇다면 남자들은 왜 그녀에게 빠졌을까요? 플루타르코스는 바로 뒤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그녀와 어울려 대화를 나누면 저항할 수 없는 매력이 있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감미로웠다. 즉, 그녀의 매력은 외모가 아닌 사람을 휘어잡는 카리스마와 지성, 그리고 매력적인 목소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녀는 예쁜 여자이기보다 멋진 여자였던 겁니다. 클레오파트라의 마지막 순간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처럼 아주 극적으로 알려져 있죠. 바로 독사를 가슴에 물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화과 바구니에 숨겨온 코브라,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하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첫째, 코브라 같은 독사는 덩치가 꽤 커서 작은 바구니에 몰래 숨기기 어렵습니다. 둘째, 뱀에 물린다고 해서 즉시 그리고 확실하게 죽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존엄한 죽음을 원했던 여왕에게는 너무 불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더 설득력 있는 가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바로 강력한 독극물 칵테일을 마셨을 거라는 주장입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크리스토프 셰퍼는 고대 문헌을 분석해 그녀가 아편과 동미나리, 투구꽃 등을 섞은 독약을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방법이 뱀에 물리는 것보다 훨씬 빠르고 고통 없이 그리고 확실하게 죽음에 이를 수 있기 때문이죠. 독사 이야기는 그녀의 죽음을 신비롭고 이국적으로 포장하려 했던 로마인들의 창작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클레오파트라를 정치와 사랑의 아이콘으로만 기억하지만 사실 그녀는 뛰어난 경제학자이자 행정가였습니다. 그녀가 통치하던 시기 이집트는 지중해 세계의 곡창지대였고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왕위에 올랐을 때는 오랜 내전과 부패로 나라 경제가 엉망이었어요. 그녀는 세금 제도를 개혁하고 화폐 가치를 안정시키는 등 경제 부흥에 힘썼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유물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그녀의 친필 서명이 담긴 파피루스 공문서입니다. 이 문서는 세금 면제 혜택에 관한 내용인데 문서 말미에 그리스어로 지네스토이, 즉 이대로 시행하라는 그녀의 명령이 적혀 있습니다. 이는 그녀가 단순히 보고만 받는 명목상의 왕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문서를 직접 검토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실무형 리더였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여성 중 한 명이지만 우리는 아직 그녀가 어디에 잠들어 있는지 모릅니다.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우스의 무덤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학적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아있죠. 기록에 따르면 옥타비아누스는 두 사람을 왕과 왕비에 걸맞게 함께 묻어주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무덤은 어디일까요? 가장 유력한 후보지는 알렉산드리아 인근의 타포시리스 마그나 신전입니다. 이집트의 저명한 고고학자 자히 하와스 박사가 이끄는 팀이 수년간 이곳을 발굴하고 있어요. 신전 지하에서 클레오파트라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 안토니우스의 조각상 파편 등이 발견되면서 기대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만약 그들의 무덤이 정말 발견된다면 그것은 투탕카멘의 무덤 발견에 버금가는 세기의 발견일 겁니다. 그 안에는 어쩌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그녀의 진짜 이야기, 그녀가 남긴 유물들이 고스란히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죽어서까지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를 남겨둔 셈이네요. 우리가 왜 클레오파트라를 이집트의 요부, 로마 영웅들을 타락시킨 마녀로 기억하게 되었을까요? 그 배후에는 최후의 승자, 옥타비아누스, 즉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있습니다. 그는 안토니우스와의 전쟁을 로마인들끼리의 내전이 아니라 로마 문명 대 이집트 야만의 전쟁으로 포장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악역이 필요했고 클레오파트라는 그 역할의 최적의 인물이었죠. 옥타비아누스는 시인과 역사가들을 동원해 그녀를 술과 욕정에 빠진 동방의 음탕한 여왕으로 묘사하는 대대적인 프로파간다, 즉 선전선동을 펼쳤습니다. 로마 최고의 시인 베르길리우스조차 서사시 아이네이스에서 그녀를 이집트의 괴물 같은 여왕으로 묘사했을 정도니까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이 있죠. 클레오파트라의 이야기는 이 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패배한 그녀의 목소리가 아닌 승리한 옥타비아누스가 만들어낸 이미지를 사실처럼 믿어왔던 겁니다. 결국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영웅들을 유혹한 요부가 아니라 기울어가는 왕국을 지키기 위해 당대 최강대국 로마를 상대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위대한 전략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지금까지 고싱이었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